안녕하세요. 화성에서 온 TV 오세영입니다. 제가 요즘요, 화성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요, 이 자리에 정말 어렵게 모신 분이 있습니다. 화성시를 멋지게 이끌고 계신 분이죠. 화성시 대표 사원 최인석 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세요? 화성시장이라는 자리가 워낙 넓고 할 일이 많아서요. 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그럼 가족분들이 조금 서운해하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한 5년째 되니까요. 포기하던데요. 아, 그래요? 그럼 시장님은 주로 쉬는 날 뭐 어떤 거 하면서 지내세요? 실제 쉬는 날이 없어요.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명절에도 출근을 했으니까요. 쉬는 날이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요, 포털 사이트에 시장님을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부산 출생이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에 대한 일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실까요? 아버님 따라서요. 보통 부모 따라서 이제 고향을 이전해 오는데요. 한 43년 됐네요. 그러니까 이사 온 지가 화성이 이쪽은 바닷가니까 이제 어촌이고 저쪽 동쪽이나 거의 대부분이 농촌일 시절에 공장이 하나도 없었을 때 아버님이 지역에 첫 공장을 만들어서 이주해 왔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럼 시장이 되시려고 어떻게 또 특별히 결심을 언제 하신 거예요? 전 정치를 해보려고 결심해 본 적은 실제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하고 어떤 계기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이현우 의원 그때 현 지구당 위원장을 그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계기로 만나게 됐는데요. 출마를 권유받았고요. 한 6개월 도망 다니다가 소위 페이스메이커 그러면 뭐 꼭 시장 되는 것보다는 그런 경선 과정에 좀 흥행이 될 수 있으면 그럼 한번 해보자. 욕심 버리고 시작했던 게 아주 생각지도 못하게 시장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시장을 하시면서 좀 힘든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화성이라는 곳은 일반 도시랑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크기는 물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 행정이 다 있어요. 지금 해안가 딴 도시가 안 가지고 해안가도 있고요. 경기도에서 제일 넓은 25,000헥타르 농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현대삼성 기아를 비롯한 18,000개의 기업이 있기도 하고요. 아주 역사문화유산, 자연생태유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한 곳.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게 화성의 행정 같습니다. 정말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휴가 계획은 좀 세우셨나요? 몇 년 전에 아이들하고 한 약속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라도를 갔었을 때 저희 아이들이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요때인데요. 대한민국의 끝점은 제가 다 보여드리겠다 했어요. 마라도를 봤고 얼마 전에 울릉도를 갔다 왔어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그 기회가 돼서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이번 휴가에 용정시에 공식 방문이 있어요. 제가 용정시 가는 길에 공식 방문이 끝나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백두산을 가기로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점수를 매긴다면 한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 생각을 하시나요? 한숨부터 나오네요. 아마 F 학점 정도. F요? 네. 왜요? 실제 그 공직을 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시간도 가족한테 할애할 시간이 거의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휴가 여행을 거의 못 가는 형편이죠. 또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개인 사업을 해서 한 4시쯤이면 퇴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40에 41에 나와서 너무 귀해서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줄 시간이 있었는데요. 공직에 들어오면 그걸 전혀 못하니까
F 합정이 아니라 아주 빵점 학과죠. 아유, 아니에요.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좀 정책적인 부분도 제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화성시가 공룡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또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뭐 코리오 뭐 공룡 캐릭터만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이 공룡 자연과학연구센터도 건립을 하시는 게 공약 중에 하나신데 좀 어떠셨어요? 화성이 갖고 있는 그 자연 생태 유산 중에 제일 으뜸이 그 세계 3대 공룡 하라석지 그 송산면 고정리에 480만 평이나 되는 아주 넓은 땅에 공룡 하라석지가 있고요. 그 근처에서 이제 발견된 코리아 캐로덥스 화성 엔시스라는 그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새로운 공룡 종자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캐릭터로도 만들고 우리 대표 브랜드로 화성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곧 이제 그 내년서부터는 그 중학교 과정에 자율학기제가 돼요. 자율학기제의 의미는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가져봐라. 그래서 직업 체험, 안전 체험, 역사 문화 체험, 자연 생태 체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 생태 체험으로는 공룡에 대한 체험이 아주 각별할 듯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 올 연말쯤에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공룡 박물관 하는 수장고까지 하고 체험학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건립할 예정이에요. 이러다가 뭐 우리나라에도 주라기 공원이 탄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장님이 야구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얼마 전 또 시구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넥센 히어로즈와의 협약에 성공을 해서 얼마 전에 훈련장도 마련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뭐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에 힘쓰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화성의 장점이요. 이제 인문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아주 광역교통망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서 도시 사람들이 한 1시간 내면 올 수 있는 인구가 한 2,500만 가까이 되는데요. 또 하나의 화성의 장점은 굉장히 땅이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용 땅이 많아서 보통 야구장 하나를 건립하는 데는 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유소년 아이들이 한 군데서 대회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 데는 수도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곳 매양리에 저희가 그 아픔의 땅이죠. 이것이 굉장히 절망의 땅이었었는데 17만 평이나 되는 큰 땅을 시가 매입했고 역사성이 있고 또 우리 아픔을 간직할 수 있는 10만 평은 평화조국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7만 평에 우리 아이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유소년 야구 메카를 8면의 야구장을 만들기로 했고요. 행정 절차를 끝내고 나면 2017년도면 첫 대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 아시아 선수권대회 또 세계 선수권대회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정말 화성시가 야구의 메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군평리 해송군락지 철조망 제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종합관광단지 이 조성을 하는데 초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거는 좀 힘든 점이 없으셨을까요? 물론 그 국가안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작지 않죠. 네. 우선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또 그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나라도 발전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천혜의 지역, 우리 시에 있는 군평리 솔밭은 어디에 내놔도 아깝지 않고 아주 최고의 관광 명소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을 51사단장님하고 협의한 끝에 일부 기술의 진보가 있었죠. 인간의 오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 야간 투시경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또 그런 것을 제공해드리는 조건으로 철책선을 철조망을 철거하고 이곳을 이제 그 소위 해양 관광 명소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우리 51사단장님께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화성시가 효의 도시로도 유명하잖아요. 이 당선과 정조대왕 유적지 복원 사업을 결심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계기 때문에 결심을 하셨을까요? 제가 그 요즘 우리 공직자들하고 시민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화성답고 화성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요. 화성의 정체성은 뭔가?
딴 도시에 없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화성의 장점, 특화된 건 뭔가? 종축과 행축의 틀을 놓고 보면요. 역사문화유산, 또 자연생태유산, 인문지리적인 여건을 대비해서 우리의 장점을 알 수 있는데요. 제일 그 정점에 있는 것이 1억 2천년 전에 코리안 케로덥스 공룡 화석지, 1500년 전에 당성이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고려 신라 백제가 패권을 다퉜고 이 당성의 패권을 다퉜고 신라가 이곳을 차지하면서 대중국 교육의 거점을 교두보를 확보했고 그 저력으로 통일 신라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한 발 더 나가서 이걸 연구해 보면 동양의 베네치아가 당성이다. 실제 실크로드의 동쪽 지방에 대한 모든 물류나 그 통행권을 당성이 쥐고 있었어요. 그것을 관할했던 데가 신라방. 오스만 투르크족이 실크로드 전체를 관리를 했었는데요. 유독 이쪽만 우리가 관리했고 투르크족과 우리의 어순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통역도 하고 그러면서 주도권을 가졌는데요. 이 실크로드의 가장 핵심 그 물자가 비단이죠. 그다음에 향이고요. 근데 비단과 향만 가지고는 이 그 상단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두 가지가 꼭 필수였었는데요. 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품이 신라비단. 또 하나가 백두산 사양이에요. 이것이 빠져 있는 상단은 가치를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통제했던 세력이 통일신라 세력이고 신라방이죠. 그래서 이곳의 무역을 총괄했던 그래서 실크로드 길을 통해서 앞선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이고 내보냈던 곳. 이 반도의 중심 역할을 했던 1500년 전의 역사가 당성이죠. 그다음에 2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조효 세계문화유산이죠. 비록 그 유교 문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하면 효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것에 이제 효 박물관을 건립하고 복원하는 일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그리고 이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추진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좀 힘드셨겠어요. 그 사람의 의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제가 소위 장례 문화, 화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년 전서부터 고민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 덕에 시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한 20년 전엔 제가 직업이 장의사였었어요. 사람 위험해지고 화장하고 뭐 이런 직업을 가졌었는데 그때 느꼈던 장례 문화가 굉장히 왜곡돼 있고 잘못돼 있었어요. 그것을 검토하고 연구하다가 어느 날 제가 대학에 특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생로병사의 사회꼭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가 어떻게 연유가 됐고 제례 차례는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아마 최초의 연구자였을 거고 제 이후에 이제 장례 지도사 과정이 생기고 이랬는데요. 그 잘못된 장례 문화를 개혁하고 바로잡는 것으로 저에 대한 삶의 의미를 뒀었는데요. 상조에 잘못된 거, 왜곡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생각. 그래서 이제 화장장이 필요했고요. 시장이 되고서 화장장을 추진했고 단지 화장장에 뿐만이 아니고 장례 문화 전반을 개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조만 보더라도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랑은 다르거든요. 보험업이거나 금융업이에요. 미실현 이익이죠. 나중에 어떤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까 돈을 미리 걷어가는 것들은 엄격한 인허가 기준과 감시 기능이 필요해요. 그리고 큰 자본. 돈을 먼저 걷어가는 사람들은 펀딩을 하죠.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실제 상조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또 하나가 회원을 많이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서비스 내역을 막 부풀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뭐 상관없이. 요즘 언론 보도로 보면 주기적으로 상조 회사가 부도났다, 시민의 피해가 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건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 그래요. 이제는 장례 복지 차원에서 문화가 바뀔 겁니다. 화장을 하는데 4일장, 5일장 걸리지 않을 거고요. 비싼 비용을 더 들여서 하지도 않게 될 거고요. 행정에서 이제 상조 서비스를 대행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안심하게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례 문화의 전반의 개혁이 시작이 될 겁니다. 화성의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가 들었으면 장례 문화는 대한민국 장례 문화 하나만큼은 이제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뭐 따로 있나요? 물론이죠. 그 운영에 대한 주체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만들 생각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지금 제일 큰 당면 과제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과 노인 복지 문제예요. 이곳에는 한 100여 명의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을 뽑을 생각이에요. 여기에는 크게 학력 기준을 안 둘 생각입니다. 또 60세 넘은 분들을 100여 명 뽑을 생각이에요. 여기에는 정년을 안 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그 우리의 직업에 대한 가치를 열어가는 그런 의미도 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좀 화성 시민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화성 시민분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시장님께 궁금한 점을 이렇게 여쭙고 이렇게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서울 한강공원이나 뭐 근처에 오산 오목천 공원 그런 데는 이제 물놀이 시설도 돼 있고 그 옆에서 그늘막 텐트도 치고 그렇게 가족끼리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이제 화성에서는 그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있고요. 이곳 이제 매항리 생태공원에도 캠핑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궁평리 우리 그 공원을 만드는 생태공원에도 캠핑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지금 우음도라고 있습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옆에 우음도에 토목공사가 들어갔는데요. 거기도 아주 멋진 캠핑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신도시 내에도 도시민들이 쓸 수 있는 캠핑장들이 갖춰질 겁니다. 네, 되게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분 질문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화성시가 각각 뭐 습지나 공룡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해양 스포츠 뭐 페스티벌 각각 이렇게 열심히 달리시고 있는데 그런 시장님의 모습들이 아직 이렇게 융합이 안 되니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시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농촌 아트 논밭에 코리오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을 농촌 체험에 아이들이 와서 그려놓고 다음에 왔는데 벼가 자라서 초록색이 됐을 땐 모양이 좀 다르네. 다 익었을 때 노란색이 됐을 땐 완성. 이러면은 전국적으로 조금 화제가 되는 그런 화성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화성이 그간 집중했었던 게 성장을 빨리 하다 보니까요. 모자란 시설, 그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복지 시설, 뭐 문화 시설 이런 것에 투자를 해왔는데요.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이제 정책을 바꿨어요. 또 하나 이유가 화성이 주관이 되는 것보다 화성에서 하는 행사들이 경기도가 주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경기 보트쇼, 요트쇼 이런 것들에서 전국항이 화성에 있는지도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말씀 주셨지 100mm 갯벌 체험이 아주 유명하긴 한데 이것이 그 복합화되어 있지를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갯벌이 없었을 때 밀물이 됐을 때 어떤 체험을 할 건지 궁평리 그쪽을 같이 조합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랑이 논들을 옛 상태로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유영축구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둔봉을 만들고 해서 아이들이 가재도 잡고 우렁이도 잡고 그런 체험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지금 검토 중인데 이것 그 매항리 앞에 염전을 좀 만들어낼 생각이에요. 염전을 만들어서 관광식의 염전이죠. 이것이 아주 그 질 좋은 염전 또 김장용 그 소금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장으로 쓰고 또 이곳에 와서 우리가 생산하는 한우를 같이 구워 먹을 수 있는 관광형 그 염전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제부도에는 이미 생태 체험 그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거 퀄리티를 좀 더 높여낼 생각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비봉 이제 습지가 개장을 했죠. 그래서 역사문화 체험을 할 수 있고 자연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위 체험학습의 메카를 만들 생각인데요. 우리 화성만이 가지고 있는 직업체험, 안전체험, 역사문화체험, 자연생태 체험을 두루 만들 생각이고요. 이것의 수준도 거의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만들어놔서
우리 화성의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아이들까지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다음 누가 질문을 해주실까요? 네, 박세영 기자님이 질문해 주세요.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화성시가 그 창의지성 교육으로 두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내년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곧 도입되는데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장님께서 자유학기제에 따른 구체적인 콘텐츠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 국가가 이제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이제 좀 제대로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평생 써먹지도 않을 그 국영수를 아주 심한 학습을 시켰죠.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을 아이들을 줄 세우기 위해서 단지 성적을 나누기 위해서 공부를 시켰고 또 우리 어른들은 거기에 모든 기회비용을 쏟아붓죠. 나중에 노후복지까지 걱정을 안 할 정도로 그냥 소위 올인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이제나 말해도 이제 자율학기제가 생기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꿈이 어디에 있는지 또 생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느끼고 이해하게끔 만드는 학습제도가 생긴 걸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셨듯이 제도만 만들었지 실제 그것을 견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이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화성은 창의성 교육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과 또 만들 사업들을 정리했고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대기업에서는 직업체험을 좀 만들고 또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싶어요. 공부 좀 잘못해도 나중에 민주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 그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포도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의 운영권을 협동조합에서 하고 또 사회적 기업들이 청소를 용역을 하게 되고 이런 매양리의 유스호텔 같은 경우를 지역 협의체가 운영하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배려하고 또 창의적으로 교육받고 크면 결국 그 아이들이 훨씬 더 문제 해결도 잘하고 운영도 좀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너무나 다행이게 화성은 그런 자연적인 입지적인 여건을 잘 가지고 있어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하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를 통한 그 시장님의 또 다른 꿈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농업인들이 또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제 체제를 아예 무시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대신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져다 놓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죠. 자본주의 시장은 돈 많고 능력 있는 특정한 세력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되기 좋은 제도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중산층은 자꾸 이제 무너져가고 있고 그것을 심화시킨 게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 개념은 효율을 따지고 돈이 우선인 세상을 따져서 실제 삼풍백화점의 예가 세월호랑 다른 게 없죠. 우리 시랜드가 세월호랑 다른 게 없어요. 경지 마리나 리조트가 세월호랑 다른 게 없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의 삶의 질과 목표를 바꾸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빈 공간을 뭐로 채울 거냐라는 고민이 있죠. 그게 사회적 기업가 전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먼저인 거죠. 주식에서는 아시겠지만 돈을 많이 댄 사람의 의사결정권을 갖죠. 근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1인 1표, 돈의 개념보다는 사람의 먼저인 개념. 세계적으로 성공한 협동조합들이 많죠. 농촌 쪽에서 성공한 게 제스프리, 우리 다래를 가져가서 R&D 기술 개발해서 세계 키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아주 멋진 협동조합을 만들어냈죠. 썬키스트가 그렇고요. 축구 아주 명문 구단인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이죠. 이것이 공산주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걸로 사람이 없어지고 돈이 물질 만능이 있는 그렇지 않은 빈 공간을 채우는 걸로 그런 게 됐는데요. 그런 병폐가 이렇죠. 우리 대기업들이 미얀마산 GMO 조작콩, 유전자 조작콩을 들여다가
자동 기계로 두부를 생산해냈어요. 우리 아이들 급식에 들어오고 일반 시장에 들어왔죠. 이것은 단지 두부만 저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농업 기반이 아예 다 무너져 내렸죠. 콩을 심을 필요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은 청정지역 40헥타에 전통 콩을 심었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콩 두부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 두부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긴 대기업 두부보다 좀 비싸죠. 근데 질은 좋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들 건강도 담보되죠. 이 돈은 우리 지역에 머무르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런 식의 연대 경제, 공유 경제를 만들어 가는 게 농업 분야, 서비스업 분야, 제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화성 같은 경우에는 경제 인구의 한 20%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우리 노노 카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층이 튼튼해지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은 거의 퍼펙트해지죠. 대기업도 있고 그 벤더 예산 중소기업도 있고 그 틈을 마지막 틈을 메우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도 인큐베이팅 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는 그런 일들이 추진되는데 철저히 계획 세우고 빠짐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민 여러분과 직접 시장님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시장님 굉장히 바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 여기 이제 수업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좀 잘하면 화성을 제대로 홍보하고 좀 화성을 모든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모든 이러한 시에서 행정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가지고 오늘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시장님까지 이거 깜짝 쇼였어요. 저희 복장 지금 다 불량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아까 이런 줄 알았으면 예쁜 원피스 입고 왔어요. 머리도 했어요. 막 이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지금 이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대할 때 청바지를 입고 바지런하게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을 보는데 임기 끝날 때까지 그 이후에도 항상 계획하셨던 일 지속 가능하게 저희가 피부로 와닿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회적 그런 기업, 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와닿고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제 하나만 더 좀 더 글로벌한 화성시도 됐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화성시가 땅이 넓어가지고 신경 쓸 일도 많으실 텐데 진짜 푸근한 인상으로 여러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 잘 아우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화성 시민 여러분들과 시장님이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더욱더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인석 시장님과 화성시 대표 사원이죠. 어렵게 모셔서 얘기 나눠봤는데 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는데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또 특히 전달자시죠. 시의 주요 정책들 또 공유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또 나눠드릴 수 있는 전파해 줄 수 있는 분들하고의 시간이라 너무 기분 좋고 행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뜻깊고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시장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무섭고 무뚝뚝하고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정말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바쁘신 일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